와, 내가 이거만 없었으면 진짜 바로 갔다. 테크 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지난 990g 우리 초슬림그램 런칭날 올렸던 훑어보기 리뷰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실물이나 좀 가져오고 말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자 4월 11일 런칭된 화이트까지 해서 두 가지 컬러의 초슬림그램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제품은 모델명 15ZD90RT GX5K의 화이트, 그리고 15ZD90RT GX5BK의 넵튠 블루 컬러입니다. 초슬림그램이 화이트도 나왔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 4월 11일부터 현재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초슬림그램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이미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스펙 관련해서 리뷰를 하셔서 이미 스펙이야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는 스펙 시트 정도만 간단하게 띄워드릴 테니까 깊게 좀 성능에 대한 시네벤치나 타임스파이 같이 수치적으로 보실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수치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체감했을 땐 어떤 부분에서 좋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초슬림그램을 찾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게임이나 영상 편집, 영상 시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험적 차이,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라는 특징을 살펴봤을 때 실제 LCD 패널을 사용한 일반 그램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위주로 보여드릴 테니까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점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휴대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4인치형 그램이 999g으로 초경량의 느낌, 요걸 아주 잘 휴대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로지텍 콤보 터치를 장착한 저의 아이패드가 1055g이니까 그것보다 더 가벼운 노트북이었거든요. 아이패드보다 가벼운 노트북이라고 하실 텐데 오늘 보여드리는 초슬림그램은 이 14인치형보다 한 단계 높은 15.6인치의 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9g, 999g으로 9g 더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들었을 때는 한 9g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이 무게 자체에서는 가벼운 건 큰 차이 나진 않지만 여전히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화면 자체에 대한 크기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대화면에서 문서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한결 조금 더 편했습니다. 화면에 대한 이점은요,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게는 더 가벼워지고 크기는 커지다 보니까 휴대성으로 가방에 놓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는 크기인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 이 15.6인치라는 노트북을 저는 대체로 가방 3, 4개 정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백팩이나 에코백이나 크로스백, 웬만한 가방이야 당연히 대부분 다 들어가고 조금 작고 각진 크기의 백팩이나 에코백도 거뜬하게 들어가줬습니다. 당연히 정말 작은 크기의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14인치도 넣기가 조금 뻑뻑한 크기였으니까 크기는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가방과도 비교해보셔도 좀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무게와 적당한 크기라는 장점을 가진 초슬림그램은 이 OLED 패널로 인한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LCD 패널은 모니터 너머에 있는 패널에 빛을 쏴서 빛을 투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OLED 패널은 모니터에 있는 픽셀 하나하나가 불을 켜고 끄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야 높은 명암비를 가졌고 색재현율이 100%,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블루라이트도 낮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FHD OLED가 좀 걱정이 많은 디스플레이였다 보니까 괜찮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4인치형 일반 FHD의 LCD 패널과 비교를 해보거나 단독으로만 봐도 글쎄요, 가독성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대 밝기로 한 상태에서 야외에서 진행을 했을 때도 동일한 각도에서는 역시나 OLED의 밝기가 조금 더 쨍해서 보기가 조금 수월했으며 다양한 조명이 있는 카페 상황에서도 역시 편하게 시청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OLED가 물론 이 저반사 코팅을 하기는 했으나 일반 LCD 패널, 이 안티글레어 LCD 패널보단 조금 더 빛이 비친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이 OLED이기 때문에 기존 LCD 패널에서는 시간에 따른 잔상이 형성된다라거나 이런 것처럼 내구성 이슈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AS 등 좀 문제 해결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사실 LG이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네, OLED 패널에 대한 몇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좀 들어봤는데 이번에 제품 대여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무게는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15인치로 내가 14인치에서 15.6인치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 요걸 좀
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기존에도 가벼움을 위해서 14형을 구매를 했었는데 14형과 15형을 비교해보면 14인치형에 대한 역체감으로 다양한 불편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 화면의 영상을 볼 때 뭐 화면비 그리고 만화나 기삿거리를 볼 때 보이는 양이나 비율까지도, 그래도 물론 읽는 속도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다 쳐도 저는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할 때 14인치형이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옆 길이도 옆 길인데 세로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겨 넣어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트랙의 개수가 최대 6개여서 세대의 카메라나 자막, 그리고 메인 보이스, 배경음, 효과음 등 개인적으로 보면서 편집하기가 조금 일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5.6인치는 그래도 세로로 조금 더 긴 길이를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편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4인치형의 정확한 패널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세로 길이는 아주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도 가로 길이는 좀 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편은 성능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수치적인 실험보다는 몇몇 프로그램을 좀 구동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게임이에요. 사실 저는 글쎄요, 그램으로 굉장히 고사양의 노트북을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간단한 롤 같은 경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보여드린 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고사양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게임 중에도 조금 평균 6에서 70프레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성능을 기대하고 싶었던 프리미어 프로 추출 속도입니다. 이 점은 단순히 인텔의 22년형과 23년형, 이 12세대, 13세대의 가격적인 부분을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가 되는 대조군 노트북은 22년형 그램 i5 1240p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스펙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 자체에는요, FHD의 60프레임 그리고 오디오 소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별다른 소스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들은 외장 하드디스크에 장착이 되어서 추출되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터리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두 노트북 모두 최고 성능으로 바꾸고 FHD의 60프레임 5분짜리 영상 추출을 했을 때 동시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22년형 노트북인 12세대 인텔 코어를 탑재한 노트북이 3분 21초, 초슬림 그램은 3분 31초 뭐 큰 차이가 없는 빠른 속도를 두 가지 모두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슬림 그램은 동일 크기의 일반 그램의 배터리인 80W에 비해 60W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배터리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건 아닐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PC마크 1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 재생 시간과 문서 작업 시간에 대해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영상 재생 시 12시간 30분 정도로, 기본 그램은 16시간 정도로 3시간 30분 정도 조금 다운이 됐고요. 문서 작업은 9시간 반 정도인데 기본 그램은 10시간 반 정도로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0W 괜찮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전력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는 노트북이구나 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었는지 또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시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초슬림 그램은 OLED 패널을 쓰면서 더욱 얇아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초슬림이라고 불리게 된 건데요. 노트북의 가장 앞부분이 10.98mm, 10.9mm였습니다. 그래서 카피에도 선 하나에 담다라는 말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얇다 보니까 키보드나 터치패드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터치패드야 동일하게 부드럽고 누르는 감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라고 말하면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22년형 그램 같은 경우에는 터치패드가 정말 약간의 실리콘 같은 재질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고 있는 초슬림 그램 자체는 터치패드가 조금 더 플라스틱에 좀 가깝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고, 타건감 자체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쳐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들어가는 스트로크 자체가 조금 더 얕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들었어요. 물론 오타율 자체에선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노트북을 치면서 타건감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운 타건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초슬림 그램을 보고 나서는 이 시대에 가장 걸맞는 그램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극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 댓글에서도 여행이나 업무처럼 이동이 좀 잦으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가벼운 노트북으로 결국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벼우면서도 넓은 가장 탁월한 노트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게임이나 고사양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시나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 외에도 아쉬운 점을 몇 가지 꼽자면, 얇아지면서 포트 확장성이 조금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한쪽에는 USB-C 타입과 3.5파이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한 USB-C 타입 단자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램 스타일이나 또는 다른 브랜드의 얇은 노트북에서도 당연하게 HDMI 단자나 USB-A 타입의 단자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별도의 C타입 단자를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역시나 있기는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USB-A 타입의 사용을 좀 고수하신다면 초슬림 그램에서도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불편함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색상에 대한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넵튠 블루 요거로만 조금 남아있어서 아쉬웠지만, 생각보다 화이트까지 컬러에 대한 확장이 조금 빠르게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그러한 고민은 그래도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촬영일 기준 상시 판매가가 179만 8천원으로 신그램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넘지 않아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라이브 혜택이 있는 카드 결제나 적립 및 멤버십 혜택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조금 더 그 기회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기를 잘 보셔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현명한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형 그램이죠. 10주년을 맞이해서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한 것 같은 초슬림 그램 990g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노트북에 대한 다양한 의견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를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